선거 문제입니다. 갑국의회는 단순다수제 선출 지역구 6명과 비례대표 9명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현재 갑국의회 의원의 숫자는 6명에서 9명을 더한 15명이 되겠죠. 유권자는 지역구에 한 표, 비례대표를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하고 잔여석은 소수점대로 한 석씩 배분한대요. 표는 최근 갑국 의회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선거구가 지금 6개가 있고 6개 중에서 지역구 의원을 살펴보면은 1에서는 B당, 2에서는 A당, 3에서는 D당, 4에서는 C당, 5에서는 B당, 6에서는 C당 이렇게 지역구 의원이 선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의 숫자는 A당 1명, B당 2명, C당 2명, D당 1명이네요. 지역구. 그다음에 정당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비례대표 의원은 9명이죠. 그럼 9명 중에 100분의 20만큼을 A당에 가져가죠. 그러면은 비례대표 숫자는 A당이 1.8명, B당이 3.6명, C당은 0.45명, D당은 1.8명, E당은 1.35명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정수만큼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1명, 3명, 1명, 1명을 가져가면은 6명이 일단은 배분이 되죠. 그러면 6명이니까 나머지 3명은 소수점 자리가 큰 순서대로 또 하나씩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A당이 가장 크니까 결국 A당은 1명 더하기 1명을 더 받아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2명 받아가고 그 다음에 또 D당이 1명 받아가야 되죠. 그래서 D당도 비례대표가 2명이 되고 또 마지막 한 자리는 B당이 받겠네요. 그래서 B당이 비례대표 숫자가 4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0점 몇이라서 C당은 비례대표를 못 받게 되고 E당은 1명 받네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9명은 이렇게 배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숫자가 쉽게 나오는데 이 선거 문제의 특징은 개편을 항상 검토한다는 거죠. 개편안의 경우 의회 의원 정수는 유지한대요. 현재 의회의원이 15명이죠. 정수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고칠 거냐면 먼저 지역구는 선거구를 1과 2, 3과 4, 5와 6을 통합해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의 대표를 선출하겠대요. 정당 후보자를 공천할 때 2명이 당선 가능한 경우에는 2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명을 공천한대요. 여기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2명이 당선 가능한 경우에 정당이 반드시 2명을 공천할 거냐 여기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줬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선거구를 일단 통합을 했으니까 선거구별로 한번 써볼게요. 1과 2 선거구를 통합했을 때 A, B, C, D, E당의 경우에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 A당은 50과 140을 가져가니까 190표를 얻어야 되겠죠. B당은 60과 10을 가져가니까 70이에요. C당은 60, D당은 20, E당 60이네요. 그 다음에 3과 4 선거구를 통합했을 때 A당은 100표가 되고 B당은 50, C당은 120, D당은 90, E당은 4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 6 선거구가 통합이 됐을 때 A당은 40, B당은 70, C당이 200, 그 다음 D당이 50, E당이 40이 되죠. 그래서 2명이 당선 가능한 경우에는 2명을 공천하겠대요. 그러면은 먼저 이 1과 2
지역구에서 A당의 경우에 내가 2명을 공천하더라도 85표로 A당이 2자리 다 가져갈 확률이 있죠. 그러면은 선거구 1과 2에서 A당은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안전하게 1명만 공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에서 A당이 2명을 공천했을 때 A당이 2명이 되고 여기는 이제 안 되죠. 그 다음에 3과 4에서는 만약에 C당이 2명을 공천하면 1명도 당선이 못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명을 공천 못 해요. 그러면은 이제 C와 A가 뽑힐 테니까 A 한석, C 한석이 되죠. 그 다음에 5, 6 선거구에서는 C당이 2명 공천해도 되고 1명 공천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C당이 최대한 2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자리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C가 2명 공천했을 때 지역구 결과는 A 최대 3, C 최대 3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나 2명 공천 안 할래 불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A가 1명만 공천했을 때 1과 2 선거구에서는 A와 B가 당선이 되죠. 그럼 A와 B가 당선이 되고 3, 4에서는 어차피 A와 C가 당선이 돼요. 그 다음에 이 5, 6에서는 C가 나도 1명만 공천할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당선이 돼요? B가 당선이 되죠. 그럼 B와 C가 당선이 돼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의 숫자는 이 경우에는 A가 2명, B가 2명, C가 2명이 되는 결과가 되죠. C가 2명.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의 숫자가 A3, C3이 되던지 아니면 A, B, C가 2명씩 가져가던지 이런 경우의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당 투표 득표율은 그대로 가져갈 건데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수가 큰 수대로 한 석씩 배분을 할 건데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되 초과 의석은 인정한다 라는 설명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원래 거와 개편안의 경우 비례대표가 다른 점이 뭐냐면 원래는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이제 서로 영향을 안 줬었죠. 근데 여기서는 영향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례대표를 할 때 비례대표 9명 곱하기 득표율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전체 의석수를 내가 정당별 할당 의석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의석은 몇 석이에요? 6 더하기 9, 15.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15 곱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5 곱하기가 나오면 이걸 지우고 풀어볼게요. 15에서 이제 정당별로 의석을 할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5의 20%니까 A당의 경우에는 3명이 되겠죠. B당의 경우에는 6명이 되네요. 그러면 C당의 경우에는 0.75명이 되겠죠. D당의 경우에는 3명이 되고 E당의 경우에는 2.25명이 되겠네요. 15를 다 100분의 1로 해서 곱해주면 나오는 숫자죠. 그러면 이제 정수만큼 배분 3, 6, 3, 2가 배분이 되고 그러면 이제 14석이 배분이 되니까 나머지 한 자리는 누가 가져가요? 0.75 소수점이 큰 C당에서 하나 가져가겠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정당별 할당 의석수는 A당이 3, B당이 6, C당이 1, D당이 3, E당이 2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럼 이 할당 의석수를 보고 지역구를 빼주면 A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3자리를 가져가면 할당 의석을 다 받아갔죠? 그럼 비례대표를 못 받는 거죠.
아, 그래서 A당의 지역구 3명이 될 때는 비례대표는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당의 경우에는 6자리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하나도 못 가져갔죠. 그럼 비례대표를 6자리 받는 거죠. C당의 경우에는 3자리 가져갔는데 원래 할당 의석수는 한 자리예요. 그러면은 얘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지역구를 더 많이 가져간 결과죠. 그렇다면 초과 의석 2석은 인정은 해주죠. 이 중에 초과가 2개가 발생이 되는데 이건 그냥 인정하고 비례대표는 받지 못하죠. D당의 경우에는 3자리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못 가져갔으니까 비례대표로 이때는 3명을 받아가죠. E당의 경우에도 비례대표로 2명을 받아가죠. 아, 그래서 이 결과값 쓸 때는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구의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비례대표가 A당의 경우에는 3자리 가져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2자리 받았으면 비례대표 1자리 주죠. B당의 경우에는 2자리 받았으니까 비례대표 4개. C의 경우에는 원래 1자리 가져가야 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2자리 가져갔으니까 초과로 하나는 인정해주고 비례대표는 0이죠. 그 다음에 D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3자리 주고 E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2자리 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걸 지운 다음에 먼저 이 결과값에서는 지역구는 A, B, C, D, E가 했을 때 지역구가 3, 3이 되는 경우에 비례대표는 A당은 0, B당은 6, C당은 0, 단 초과 의석 2개는 인정하고 D당은 비례대표 3개였죠. 3개, E당은 2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구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풀어놓고서 이제 1, 2, 3, 4, 5번을 정답을 맞춰보면 되죠. 1번부터 볼게요. 현행에서 A당은 총 의석률이 투표 득표율보다 더 높다. 득표율은 아까 20%였죠. 현행에서 A당의 의석은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2개. 그러면 3자리였잖아요. 그러면 3자리면은 15명 중에 3자리면은 20%죠. 아, 그러면은 총 의석률도 20%고 득표율도 20%예요. 그러면은 더 높은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현행에서 D당은 지역구가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더 많다. 현행에서 D당은 지역구가 하나였는데 비례대표는 2자리였죠. 지역구가 비례대표보다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적다고 해야겠죠.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총 의석수는 최소 2, 최대 3이다. C당의 경우에는 아까 지역구에서 최대한 많이 가져갔다고 했을 때 3이 되고 여기서 두 번째 경우의 숫자에서는 C당이 2개를 가져가죠. 아, 그러면은 최소 2, 최대 3 맞죠? 개편안 적용 시 C당은 최소 2석, 최대 3석이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선거에서 B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면 B당은 초과 의석을 얻게 된다. B당은 지역구에서 0석이거나 2석을 확보하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대 의석수 2석을 확보하면 B당은 초과 의석을 받지는 않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로 이미 6석을 받아야 되는 애라서 초과 의석을 받는 정당은 아니에요. B당은.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A당의 경우 현행보다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당부터 살펴볼게요. 현행에서 A당은 3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3명 혹은 3명이에요. 아, 그러면 A당의 경우에는 현행을 하든지 개편안을 하든지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죠.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E당의 경우에는 현행의 경우에 E당은 아까 몇 표 받았어요? 비례대표 1표만 받았죠. 그러면은 현행은 E당은 국회의원 1명인 정당이잖아요. 근데 개편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경우에는 E당은 2명을 받게 되고 두 번째에도 2명을 받게 돼서 아, E당은 개편을 하는 게 유리하네요.
그러면은 유불리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2당의 경우 개편이 유리하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